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대전충남녹색연합 창립 20주년 기념식과 후원의 밤이 10월의 마지막 밤, 10월 30일 화요일 오후 7시에 대전대학교 30주년 기념관 3층 하나 컨벤션 홀에서 있습니다. 20년간 녹색을 지켜온 우리 시민들에게 산과 강으로 만든 왕관을 씌워드릴 예정입니다. 모두 놀러오세요. 유치해. 꼭 넣어주세요.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과 이름은 같지만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청취자 전원이 편안하게 잠드는 그날까지 이분의 방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구를 지키는 환경운동가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인 양흥모의 녹색 성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홍보대사 김미화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지키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지구를 내가 지킨다? 녹색연합에 여러분들 회원이 돼주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아름다운 지구인으로의 변신 대전 충남 녹색연합 회원이 돼주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빅데이터로 완성한 가장 완벽한 수능 영단어 수빅복화. 수능 출제 횟수를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관련 파생어를 완벽하게 정리했고요.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친절한 뜻풀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턴 수능에 꼭 나올 단어만 외워주세요. 아빠 책 이름이 뭐였지? 수빅복화. 아빠 책 좀 꼭 사주세요. 대전, 충청의 뉴스를 새로운 시각으로 말합니다. 임경환 기자의 대충뉴스.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7시 중도일보 임병헌 기자가 대전, 충청의 뉴스를 뻔하지 않은 시각으로 깊이 있으면서도 재미있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우리 지역 녹색 성장 전도사입니다. 대전 충남 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 잘 다녀오셨어요? 추석 연휴 때? 예, 매너 마운틴 예산 잘 다녀왔습니다. 그 둔벙에서 친구분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호프집 둔벙이 아니고? 면읍내 호프집에서. 어땠어요? 친구분들한테 욕 많이 안 먹으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런 방송 못 듣는 무식한 애들이어가지고. 친구들을 그렇게 무시해도 돼요? 무시할 만하니까. 이런 아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팟캐스트 이런 걸 모르니까. 참, 끼리끼리 논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어떻게 녹색 전도사로서 얘기를 해도 네. 못 알아먹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여전히 아는 것입니다. 또 우리 녹색연합의 역할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친구분들한테 친구분들 카카오톡을 하시니까 검색창에 아는 것입니다를 치면 친구 추가할 수 있거든요. 플러스 친구. 네. 그럼 매일 아침 방송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좀 전도 좀 많이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몇 주 전부터 하상도로 주변에 보니까 꽃이 또 막 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전에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LMO 꽃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그거랑 이거랑은 큰 상관이 혹시 없는 건가요?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주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같은 종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MO 유채꽃 그 재배 현장, 우리 이 대전천에 이제 그 LMO 재배했던 곳도 그렇지만 지금 내포의 LMO 이제 유채꽃 그 재배 현장도 공교롭게 다 똑같이 지금 여기 그 코스모스 꽃이 지금 다 이렇게 그 심어져서 최근에 뭐 이런저런 뭐 축제 같이 네. 시민들 그런 이제 사진 찍으러 나들이 객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그런 곳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오염된 현장인데 오염된 현장에 대한 관리나 오염된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LMO가 유전자 변형을 조작해갖고 한 식물이니까 이게 또 코스모스랑 어떤 작용이 돼서 뭐 괴물이 탄생하고 그럴 리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같은 종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그 교배라든지 종에 대한 어떤 영향이 직접 있지는 않을 거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거기 안에 토양의 미생물부터 해서 또 그 주변에 이제 비슷한 종들이 있거든요. 뭐 배추라든지 여러 가지 비슷한 그 같은 종들에 대한 영향은 있을 수 있어서 사람들이 어쨌든 그 현장에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확산되거나 또 이제 옮겨질 수 있죠. 이게 대전 같은 경우는 그 하상도로 옆에 그 LMO 유채꽃을 다 갈아엎었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내년 봄쯤 되면 이제 알겠네요. 그게 또 자라날지 안 자라날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현장 그리고 그 현장 주변 그리고 또 이게 어떤 곤충들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이렇게 멀리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 현장뿐만 아니라 그 주변 그 조사들을 해야 이게 어떤 영향들이 있었는지 이런 이제 확산이나 이런 문제가 과연 없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할 일이 뭐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주변이 시끄럽습니다. 그 지난번 방송 때 대기 오염 시민조사단을 모집한다 그러셨어요. 각 동네마다 이렇게 그 표집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설치를 해서 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대전의 그 대기 오염 수준 정도를 측정하는데 좀 보탬이 되고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많이 좀 신청하셨나요? 그 관련해서는? 예. 저희 150 지점을 조사를 하는데 한 300여 분 정도가 신청을 해서 조사에 참여를 했어요. 2대1? 예, 그렇습니다. 근데 조사에 참여한 분들의 어떤 이 참여 이렇게 스타일을 보면, 남녀노소입니다. 진짜 이렇게 초등학생, 또, 학교에 아직, 가지 않은 어린이들부터 해서, 진짜 60 이상의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가 참여를 해서, 상당히 진지하고 열심히 이 조사에 참여했는데, 최근에 미세먼지라든지 대기 오염 문제에 우리 시민들의 어떤 관심,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심각성,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조사에도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초등학생이나 미취학 아동들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그 꼬맹이들의 의지도 있었겠지만, 엄마의 입김이 더 크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살짝 좀 들었고,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예, 지금 조사 캡슐을 전부 이제 회수해서 지금 대전대학교에 이거를 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석 중에 있고요. 이 분석 결과 저희 이제 곧 그 받아보는 즉시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해서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지난번 방송 때도 혹은 뭐 지지난번도 마찬가지고요. 대전에서 계속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 논란이 끊이지가 않고 있어요. 월평공원 그 개발 관련한 거하고 갑천 친수구역 개발 관련한 이 두 가지 개발 이슈가 굉장히 많은 그 화제를 낳고 있는데 뭐 그 이후에 어떤 그 진전이 좀 있나요? 우선 월평공원은 이제 뭐 10월달 도시공원위원회 지금 개최를 앞두고 이번에 이 세 번째
그러니까 재심의가 났었죠, 지난번에. 재심의 결정이니까 다시 한번 그렇죠. 이제 또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예. 그러니까 재심의의 결과인데 사실 이번 3회의 이 도시공원위원회가 어떻게 보면은 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재심의를 또 할 수 없으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찬성 측 그리고 이것을 지키자라고 하는 반대 측 다 사실 이번 도시공원위원회에 다 이제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전시에서도 여론전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역의 일간지들 통해서 무슨 뭐 찬반이 팽팽하다는 등 그리고 이 개발에 대한 지역민들의 어떤 요구가 크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계속 하고 있는데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현수막 하나 건 거 가지고 무슨 찬성 여론이 크다라고 그렇게 이제 시가 이렇게 짚어주면 일간지들이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분들의 어떤 구체적인 요구 또 그분들의 어떤 규모 이런 것들을 취재하지 않고 혹시 이거 여론조사 같은 거 해본 적이 있나요? 여론조사는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한번 해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에서 찬성 쪽 위주로 혹은 반대 쪽 위주가 아니라 정말 여론조사를 한번 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예, 저희도 이제 그런 여론조사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렇게 도시공원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이제 행정 심의 과정에 그런 지역민들의 여론은 중요한 정책 결정의 어떤 기준 근거기 때문에 전 그런 것들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전시가 그런 거 그동안 한 적이 없고 녹색연합에서 주치기 대학 한번 해보는 것도 저희 하고 싶어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호프집에서 술 마시지 말고 모아가지고 좀 네. 근데 예를 들면 그 해당 지역 갈마동의 제일 큰 주택단지가 이제 갈마 아파트인데 갈마 아파트에 한 2,000명 정도가 지금 반대하는 서명에 참여를 했어요. 네. 그리고 갈마 아파트 대책위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대 여론이 매우 어떻게 보면 압도적이죠. 그리고 우리 대전시 전체로도 최근에 이 문제가 현안으로 불거지면서 오피니언 그룹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우려하고 또 반대하고 있는 여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전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무슨 이렇게 국정원의 이 심리전 이런 이제 작업처럼 네. 말도 안 되는 찬성 여론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 그거를 지역 일간지들이 그대로 받아서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이나 예전에 이제 기무사의 어떤 이런 이 여론전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여전히 대전시가 비슷한 방식의 여론을 왜곡하는 작업들을 이런 이제 현안이나 중요한 정책 과정에서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녹색연합이 이제 시민단체들이 돈이 없다고 하면은 대전시에다가 강력하게 그럼 한번 여론조사를 공정한 기관에 의뢰해서 해보자라고 그런 정도는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이쪽이 여론이 뭐 많다, 찬반이다, 팽팽하다, 왜곡이다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물론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우려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저희 얼마 전에 정 PD 엮인 사람이라는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김동섭 시의원이 출연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공원 도시공원위원회 멤버이시기도 하잖아요. 예, 위원이죠.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내년 선거 때 유성구청장 출마를 이제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오늘 아주 드라마틱하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전화 받으시죠.
예, 지금 중요한 방송 녹음 중에 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네. 이거 네, 편집 안 하고 그렇습니다. 내보낼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김동섭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제 월평공원 쪽이 아니라 갑천 친수구역 개발권이었는데 이미 너무 많이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되돌리기는 어렵고 다만 원점에서 개발 방향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제 의견을 저희 방송에서 한번 내신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뭐 트램도 그랬었죠.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러니까 너무 공방이 오다 보면은 사람들이 지치게 되고 또 그동안에 했던 것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런 논란을 좀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좀 정확한 여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그거를 시민단체에 좀 강력하게 돈이 없으시면은 시에다가 요구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이런 요구, 의견들 정확하게 듣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러니까 반대 이것도 좋은데 그러면은 대전시가 이게 찬성도 많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럼 여론조사 하자를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고 또 우리 시청 앞에서 1인 시위 같은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보면은 그런 거를 해보자라고 요구하는 것도 뭐 의미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관련해서 네. 저희가 그런 여론들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월평공원 관련해서 그리고 갑천 관련해서 최근에 지역의 6개 원내 정당들한테 그러니까 대전 시당이죠. 그 질의서를 보내서 네. 갑천지구 친수구 개발 사업, 월평공원 민간 특례 사업, 그리고 이제 월평동의 화상 경마장 이 세 건 관련해서 시당 위원장, 시당에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는데 우선 새민중정당 그리고 정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에서는 이 사업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 저희 공감을 하고 대책과 대안 마련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 유감스럽게도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자유한국당 이런 정당들에서는 그러니까 거대 정당들이죠 여야에 이런 데서는 이 문제들을 회피하는 입장을 보였어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국민의당은 입장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저희가 좀 유감스러웠는데 소위 어쨌든 좀 센 정당들은 그냥 몸살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덜 센 정당들은 자기 몫을 내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네.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대 정당들이 여야에서 특히 대전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회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지역 정치, 지역 행정에 대해서 회피하고 그리고 지역민들의 어떤 알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이런 무책임한 정치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어떤 그런 답답합니다. 네. 왜냐면은 시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들 상당수를 만나서 인터뷰를 해봐도 다들 반대 입장 이런 거를 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책임 떠넘기기 권선택 시장님께서 이게 추진하니까 그래서 자기들도 답답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소속 정당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분들은 반대 이런 이야기들을 왕왕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당의 입장은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고 있고 또 당에 에서 배출된 단체장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강행하는 입장이니까 정말 배가 어디로 가는지 답답합니다. 네. 그러니까 박범계 위원장이 민주당의 지금 적폐청산위원장인데 지금 지역의 주요한 지역 적폐로 평가가 되고 있는 이 현안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묵묵부답으로 일관되게 지금 바꿔에 이야기하면은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께서는 이걸 적폐로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좀 소극적이거나 그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역민들의 어떤 정서나 입장과는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이명박의 어떤 비리나 문제만 적폐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이런 민주성을 민주적인 어떤 정치나 행정을
사실 전체적으로 다 적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나 그런 부분의 공감이 좀 떨어지는 거죠. 네, 뭐 녹색연합 분들도 그렇고 시민사회단체 많은 분들이 이거 관련해 갖고 끊임없이 목소리도 내고 있고 또 뭐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를 통해 가지고 여러 활동도 하시고 또 우리 지역의 그 밴드죠 프리버드가 버스킹 통해 가지고 또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디 이제 시민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우리 뭐 월평공원 이야기는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죠. 예, 안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하여튼 한 2-30분 더 하고 싶은데. 네. 아니 밤을 새도 예,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중간에 이제 말씀을 자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반가운 소식을 전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그 녹색연합이 이제 드디어 지금은 만 19세가 성년이지만은 20살이 됐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예, 만 20년, 지금 20주년입니다, 올해. 10월 30날이 이제 만 20년이 되는 저희 이제, 창립일인데요. 10월 31일 날, 10월의 마지막 밤에 그 기념하는 행사를 지금 앞두고 있어요. 지금 뭐 20년 동안 그 단체를 운영하는 게 생각같이 쉬운 것만은 아닌데,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고, 처장님은 몇 년째 녹색연합에서 몸을 담고 계시죠? 예, 19년째,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은 창립 1주년 이후부터 들어가갖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우리 녹색연합이 이제 97년에 창립했고, 저는 99년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뭐, 거의 이제, 우리 초창기부터 활동을 했죠. 참, 녹색연합으로서는 참 악수를 두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녹색연합 활동하시는 그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가 총 7명이에요. 우리, 한 분은 이제 지금 출산 휴가 들어갔고, 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회원분들은 대략 어느 정도 되시죠? 예, 1670명. 오. 예, 1700명이 좀 안 되는 네. 그런 규모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죠? 네. 그렇습니다. 예, 훌륭한. 네. 정진호 비두께서 저희 독생의 회원이시죠. 네, 네. 저도 후회하고 있고요. 후원금은 잘 거치나요? 그게 좀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시민단체의 운영, 활동은 기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고 또 회비를 내고 또 그거에 기반해서 운동을 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인 거죠. 우리 대전 지역에서 인구가 150만이 좀 넘지만, 여러 시민단체 중에 우리 녹색연합에도 이렇게, 한 1,700여 분 정도가 가입하고 또 활동하고 회비를 내고 또 이런 단체에 후원금을 낸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생각을 틀어보면은 근데 1,700여 분 정도면은 0.1% 정도의 시민들이 참여한다고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녹색연합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 중에서 또 대전에서는 좀 큰 편에 속하잖아요. 일명 메이저라고 하는데 네, 메이저스럽지 못해서 자칭 메이저. 메이저는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메이지 메이지 점 하나 빠져가지고 어감이 좀 그렇긴 한데 이 시민사회단체의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라고 하면 시민들이 주인이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대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반 시민들하고의 거리가 아직까지는 좀 많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잘 알게 모르게. 20년 동안 그동안의 주요한 성과들이 있으면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아직도 이제 4대 행사 끝나지 않았죠. 현장이 그대로 있고, 문제가 계속, 뭐, 녹조라든지, 수질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큰, 이끼벌레 이런 생태계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정기적으로 지금 현장 조사라든지 뭐 정책 대응을 하고 있는데 10년간 이 활동했어요. 그래서
뭐 이 사업 뭐 막지도 못했고 뭐 맨날 녹조 이런 거 문제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분들도 있는데 녹색연합의 절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헌이 크네요. 근데 뭐 그러면 사실 10년 동안 우리 회원이 뭐 진짜 이렇게 비약적으로 좀 늘어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렇진 않았는데 그래도 저희가 4대 양사업 10년을 하면서 성과들이 좀 있었어요. 네. 우선 우리 금강 같은 경우에는 댐과 같은 보호 건설이 3+2 큰 3개 보와 2개의 중간급 그 보 이 2개에서 5개 건설 계획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저희가 이제 날려버렸죠. 백지화시켰습니다. 그게 신탄진에 이제 대덕보라고 해서 이 신탄진 그 바로 밑에 그 금강 가로지르는 보 건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이제 그 사업 초기에 백지화를 했고요. 5개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금강의 보를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뭐 아주 필사적으로 막아서 그래서 맞습니다. 하나는 예. 보호 건설을 백지화시켰다. 네,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이제 예산 절감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예산 환경 절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과를 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녹색연합에서 뭐 하여튼 손만 댔다라고 하면은 뭐 사업들을 중단시키거나 그 백지화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골프장 사업입니다. 녹색연합이 손대면 바로 이제 사업이 이제 중단되는. 그럼 반대로 20년 예. 동안 대전 충남 지역에 신규로 건설된 골프장들이 있으면은 거기는 녹색연합하고의 어떤 그 암묵적 거래 이런 걸 한번 의심해 볼 수도 있겠네요. 녹색연합이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니 눈 감아주고 뭐 뒷돈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2003년 예산 광시면의 골프장부터 해서 또 예산 봉산 골프장, 공주의 사곡 골프장 이런 골프장들 전부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투쟁을 해서 백지화를 시켰고 그리고 우리 대전 주변에도 자운대 골프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성북동 그리고 그 옥천의 동이면 우리 상수원 지역인데요. 이런 골프장들 저희가 이제 대응 활동했는데 골프의 대중화와 그다음에 대한민국 골프 그 업계에 상당한 그 암적 존재들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세리를 배출한 고장에서 말이야. 예. 그리고 또한 네. 저희가 무조건 또 이렇게 백지화시켰던 현장들이 또 하나 있는 것이 석산 개발도 저희가 아주 전문입니다. 네. 공주 의당 그리고 사곡 이쪽에 석산 개발 전부 백지화시켰고 공주 의당 같은 경우에는 백지화시킨 이후에 아예 그냥 환경단체를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현재 이제 이 석산보다 훨씬 좋은 생태마을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날 반대만 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실제 반대만 해. 반대해서 그냥 백지화도 시키고 아주 클리어하게 그냥 성과를 내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요. 녹색연합 하지 말고 반대연합, 백지화연합 이런 걸로. 저는 백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은 환경단체에 아주 그냥 이 원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능력을 계속 또 갖고 싶을 뿐입니다. 대전 충남 지역의 개발업자분들은 반드시 양무 사무처장님하고 사전에 만나서 미리 술도 좀 먹이고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정보를 하나 얻어가네요. 네, 뭐 하여튼 뭐 그 결과와 상관없이 뭐 후원금이라든지 회원가입 뭐 이런 것들은 항상 열려 있고요. 네. 저희는 뭐 사람 가리지 않기 때문에. 얼마를 모아야 돼요? 그래서 목표액이 얼마예요? 예, 올해 20주년이어서 20억? 예, 20억을 뭐 만들면 좋겠지만 저희는 좀 소박하게 8천만 원의 지금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 목표는 무조건 뭐 후원금이 많이 뭐 들어와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딱 필요한 만큼의 그 돈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8천만 원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번 후원 행사하면서 그동안 밀린 빚들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갚아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 비용이 저희한테는 필수적인 돈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 당당하게 지역사회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연합의 20회 이제를 맞았는데 양모 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거쳐갔을 것 같거든요. 좀 기억에 남을 만한 혹은 좀 인상 깊은 그런 분들이 있으면 몇 분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뭐 대표적인 거는 뭐 저죠. 네, 목표 8천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아니 뭐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제일 오래 했기 때문에 적배네. 네, 적폐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네, 끝나면 저랑 같이 방송이나 해요. 아니 뭐 이거는 어쨌든 뭐 이게 입금이 안 되니까 방송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저희 단체 저처럼 이렇게 오래 해서 지금 이렇게 적폐가 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한 획을 그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우선 뭐 여기 우리 그 아는 것이 힘이다에 지금 출연하고 있는 박정현 시의원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초대 이제 사무국장이었고 10년간 그 사무국장을 하면서 녹색연합 초기에 그런 틀과 운동의 방향을 잘 그 자리매김 해놓으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렇게 이제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이 20년 동안 그 같이 해온 대표님들 또 임원들, 그리고 더 사실 중요한 20년을 같이 한 우리 회원들, 그리고 이 운동을 지지한 시민들이 같이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20년을 녹색연합이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시민운동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유지 이렇게 버틴 것만으로도 저는 좀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기적 같은 일이라고요? 그렇죠. 기적 같은. 그러니까 녹색연합 20년 동안 그 의미 있는 인물 말씀해달라니까 박정현, 양모 두 명 나왔어요. 그리고 이름 없는 시민들. 왜 그래요? 우리 회원과 시민들이 제일 훌륭하다고 얘기했고, 내가 진짜 우리 1,700여 명의 우리 회원님들을 다 하나하나 그 이름을 얘기하고 싶은데 하세요. 반대하잖아요. 그거 못하게 할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왜냐면은 20년 동안 그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정말 꿋꿋하게 이 단체를 지키시면서 활동하시는 거에 정말 이제 존경과 그다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참 유쾌하게 방송을 하는 게 양은모 차장님하고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이렇게 웃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잔치날 앞두고 또 이렇게 또 잘 웃어주시고 또 분위기를 띄워주시니까 어쨌든 우리 20주년 기념 후원 행사라든지 올해 이제 하반기 활동이 잘 될 것 같고요. 그럼요. 아는 것이래 좋은 징크스가 있어요. 좋은 징크스가 있어요. 저희랑 인연을 맺으시면은 다 잘 돼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래요. 아직까지 그거를 확인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녹색연합은 마지막 날 우리 녹색연합의 후원 행사 날 꼭 그런 이제 성과 또 그런 이제 이 성과지상주의 녹색연합 돈의 액수에 민감한 성과지상주의 녹색연합의 양모 사무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전 모든 조직은 사실 뭐 이 성과로 이 활동으로 입증하는 거죠. 네, 그래요. 나중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은 노동 전문가 한 분 모시고 성과에 대해서 녹색연합과 함께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운동연합도 있어요. 환경단체가 대전에 그쵸. 고은하 사무처장님도 저희 방송에 뭐 수차례 나오셨었는데 둘이 비슷한 단체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시민운동하는데 재정도 좀 열악하고 뭐 이런 도움의 손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차라리 합쳐가지고 좀 더 그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민운동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동안 뭐 지역사회에서 20년 또 환경운동연합은 저희보다
먼저 생긴 그런 이제 선배 단체이기 때문에 또 앞서서 운동들을 잘 해오셨고 이런 두 단체 그리고 지역의 여러 시민 단체들이 그동안 협력하고 서로 어떻게 이제 보면 영향도 받으면서 같이 성장하고 같이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똑같은 환경인데 이슈가 왜 두 단체는 같이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계속 함께 하고 있어요. 조직을 합치는 거요. 그러니까 계속 함께 그러면 후원금도 더 늘어날 테고, 그쵸? 두 재정을 합치는 거니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활동가들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뭐 여러 가지 네. 활동가들의 고용 창출을 위해서 두 개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용 창출과 또 우리 각각의 회원들이 그 조직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추억과 기대와 희망 이런 것들이 사실 쉽게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는 이런 논의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얘기가 이렇게 있을 때마다 그러면은 우리 두 단체가 이렇게 각각 활동하는 어떤 그 명분, 그러니까 그러면은 색깔이 좀 다르다든지, 네. 전문성을 각각 갖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한 게 뭔지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지역의 이런 환경단체들이 자기 색깔을 갖고 자기 역할과 자기 전문성들을 어떻게 키울 건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과제일 것 같아요. 대전 충남 지역에서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엔 녹색연합은 아무래도 이 개발 쪽에 좀 더 포커싱을 많이 두시는 것 같고, 환경운동연합 측은 원자력 관련해 갖고 더 목소리와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는 하거든요. 전문성을 그런 측면이 있죠. 네. 제가 얘기를 잘 정리해 드리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끝으로 이거 질문 드릴게요. 시민단체가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시민보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를 하면 좋은데 아마 시민단체들도 그게 고민일 겁니다. 지난번에 저도 참여연대 한번 다녀왔었는데 거기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시는 것 같고, 시민들이 잘 몰라요. 생각보다 시민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뭐 그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큰 숙제이자 과제일 것 같은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우선 가장 큰 것은 회원가입이죠. 아니 진지하게 물어봐도 그렇게 기승전 회원가입.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네. 일반적인 시민에서 참여하는 회원으로 가입이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민주주의의 완성 그리고 일상적인 또 민주주의 실현 이런 것들에서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 150만 대전에 참여연대나 녹색연합의 그 회원 규모가 2,000명이 안 된다라는 것은 여전히 어떤 우리 시민들의 어떤 참여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적극적인 참여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하나 바뀌고 시장이 하나 바뀐다고 사회가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이런 이제 행정과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이런 시민운동이야말로 그동안 우리가 얘기해왔던 적폐청산 그리고 어떤 뭐 민주주의 이런 것들에서 저는 매우 기본적인 그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배고프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좀 더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월은 가을 개편을 맞이하는 휴방 기간이거든요. 개편 때 우리 양무의 녹색성장이 우리 코너 없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개편 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내일은 중도일보 임병헌 기자의 대충뉴스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긴 추석 연휴 동안 우리 지역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늘 건강미가 넘치는 임병헌 기자와 함께 우리 지역의 뉴스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